가정사가 좀 있어서 어머니도 좀 아프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박서진 씨가 보고 감정이입이 됐나 봐요. 그쵸. 그래서 그 친구에게 따로 좀 후원까지 했다. 아 진짜요? 자, 이번에는 우리 김혜나 기자님께서 사실 트로트계의 마당발 아닙니까? 오. 핵심 취재원 아닙니까? 그래서 매주 혹은 좀 텀을 두더라도 트로트계의 신성, 그리고 트로트계에서 재조명을 받을 만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박서진 씨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박서진 씨 직접 뭐 만나신 적이 있나요? 네네. 우선 물론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인터뷰 한 2번 해봤고요. 그러니까 직접 만난 거, 그리고 콘서트장에 가서 저는 봤죠, 이제 글을. 한 번. 네, 한 번 콘서트, 2번 인터뷰,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콘서트장에 간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아, 그런가요? 기자들 입장에서는 또 주말에 많이 하고 다른 기자분들은 많이 하는데 그게 주말 취재가 늘 기본으로 디폴트 아닌가요? 주말 취재까지 하는 이 열정! 아하! 네, 맞습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 박서진 씨 오늘 씹어 먹을 거야! 네, 씹어보겠습니다. 박서진 씨의 좀 업계 평판이 좀 어떤가요? 나이스하다는 되게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원체 근데 낯도 많이 가리고 굉장히 성격적으로도 좀 샤이하다는 말은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좀 성격인데 그런 성격을 본인이 극복하고 사회적인 어떤 또 우리 가면이 다 있잖아요, 각자만의. 네. 어쨌든 자신의 진짜 성향보다는 사회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좀 더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먼저 연락도 하고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다가오려는 모습들 이미 업계에는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박서진 씨가 그 초반에는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고 그럼요, 선글라스 끼고 막. 샤이하고 응. 사람들 약간 좀 피해 다니는 맞아.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점점 본인이 이제 미스터 트롯도 나가고 그쵸. 현역가왕에서 우승도 하면서 사회성을 더 훨씬 더 많이 갖췄고, 저도 사실 박서진 씨를 굉장히 초반부터 알았지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 실제로? 네, 딱 전화 통화 또 2번 했거든요. 박서진 씨의 인생 위기에 있을 그 당시에 박서진을 살린 인물, 아, 말을 자신 있게 하세요. 박서진 씨 직접 만나뵀을 때 좀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셨어요? 아, 물론 이제 제가 인터뷰했던 당시들이 좀 이슈가, 그러니까 리스크적인 이슈가 있던 때였어요. 근데 그런데도 뭔가 이렇게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이런 느낌보단 정말 한 분 한 분 다 인사도 잘 나누고 잘 웃고 생글생글한 그런 미소로 다가왔던 기억이 나고요. 그냥 현장에서도 되게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잘했던 것 같아요. 저랑도 전화 통화할 때는 제가 느낀 바로는 굉장히 좀 무뚝뚝하다고 좀 느꼈었어요. 그래요? 저같이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스타일이 아니고 네. 잔잔하게 말투가, 목소리 톤이 그렇더라고요. 표정 변화는 되게 다채로웠어요. 네, 이게 원래 어쨌든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따지자면 이 비언어적이 주는 또 이 크잖아요. 있죠. 굉장히 제스처도 좀 하는 편이었고 표정도 공감도 잘하면서 저는 좀 그래서 놀랬거든요. 되게 낯가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기자분들에게도 되게 스스럼없이 잘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처음에 통화를 했을 때는 네. 박서진 씨가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기 전이었어요. 아, 전에? 그래서 제가 그때 서진 씨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니 왜 미스터 트롯 출연 안 했냐라고 했더니, 아니 나는 어느 정도 인지도를 굳힌 상태였는데 내가 나가게 되면 정말 신성들, 이제 막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민폐가 될 것 같다. 그런 배려 때문에 나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결국 이제 미스터 트롯이 우리나라 그 트롯계의 핵심이 됐잖아요. 그렇죠. 피해갈 수 없는 판이 돼서 본인도 결전을 해서 출연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되게 조기 탈락을 하면서 맞아.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팬덤도 굉장히 충격과 어떤 막 분노 이런 것들이 일었던 기억이 나고요. 본인도 아마 충격이 진짜 커가지고 칩거 생활? 막 그런 것도 했던 것 같고. 상당히 오래 집거 생활을 했고요. 그때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지 않았지만 탈락 이후에 미스터 트롯이 인천에서 녹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천에 바다가 있잖아요. 달리고 있는데 서진 씨가 잠깐 바다 좀 보고 싶다 해서 내렸는데 그때 막 진짜 큰 충격을 받았는지 바닷가로 막 뛰어갔다는 거예요. 진짜? 어머. 그래서 그때 당시 함께 있었던 매니저가 뛰어가서 잡고 정말 큰 소동이 일었었던. 와, 이건 진짜 큰일이네요. 그 정도로 충격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천까지 내려가서 사천에서 한동안 칩거 생활을 했다. 이거 얼마나 충격이었겠어, 진짜로.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후배들을 위해서 한번 기회를 양보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최소한 탑 7 정도 간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뜻밖에도 데스매치에서
떨어지면서 맞아요. 그때 막 편파 판정 논란이니 맞아요.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네. 진짜. 그리고 첫 번째 인터뷰 때가 미스터 트롯 끝나고 조금 시간은 흘렀어요. 신곡 나올 때 컴백 인터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아무래도 기자분들이 물어볼 거잖아요. 예. 그 상대였던 데스매치 상대였던 이제 안성훈 씨부터 심사위원 중엔 장윤정 씨 이렇게도 이게 논란의 여파가 커지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좀 미안한 감정을 드러냈던 기억도 있고 자기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다. 근데 이제는 많이 극복했다. 좀 이런 멘트들을 많이 남겼던 기억이 납니다. 아쉬웠던 케이스죠, 사실. 그쵸. 팬들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말이 안 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장윤정 씨의 경우에는 물론 박서진 씨를 도와준 인물이잖아요. 처음에 뭐 후원해줬던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걸 했느냐. 그죠. 근데 이게 또 경연은 또 경연이고. 그리고 특히 그때 당시 또 비하인드 제가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네. 그때 박서진 씨가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단순히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때 이제 의도치 않게 이제 인이어를 끼고 하는데 그때 심사위원이 어떤 말을 하는지 박서진 씨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때 굉장히 모진 말이고 약간 이건 좀 충격이겠다. 날선 말이 있어서 그 얘기를 듣고 박서진 씨가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지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요? 어떤 내용이 아까 박서진 씨에 대해서 좀 실력적으로 네네네 그런 이렇게 부분 까내리는? 폄하하는 발언이었고 이제 실력적으로라기보다는 쟤는 뭐 팬들 들으면 상처받으니까. 그치. 어쨌든 근데 그걸 본인이 인이어로 듣게 된. 네. 그게 뭐 사고예요? 단순 사고인 해프닝? 오디오 사고였죠. 와, 씨, 이거 진짜 충격이겠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고 아. 제가 그 내용은 기억하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처가 크지. 그런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현역가왕 2에 나가서 그럼요. 우승까지 했다. 제가 또 생각해보면 현역가왕 2 때도 쉽진 않았어요. 왜냐면 초반에 악플이 또 엄청 많았고 실력 논란, 그러니까 또 예상치 못한 막 실력이라든지 또 늘 하는 퍼포먼스 같은 부분에 대한 대중의 어떤 반감 인식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콘서트 갔을 때 들었던 말이 현역가왕 2 초반엔 악플 때문에 씹지도 못해가지고 살이 빠졌다고 그 정도로 먹지도 못할 정도로 마음고생도 많이 한 거 왜 이렇게 마음고생이 연속이네 지금 보니까. 박서진 씨가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컨셉을 잘못 잡았어요. 왜요? 미스터 트롯 2에 출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장구를 안 하겠다. 아니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 왜 안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맨날 거기에 그것만 하는 것 같으니까. 노래로만 승부를 하겠다. 결국 조기 탈락을 했고 그래서 현역가왕 2 출연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네. 이제도 장구 안 해? 근데 했죠. 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장구하는 게 왜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워낙에 요즘에는 지금은 진짜 자기만의 악기가 무기가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또 장구 이제 요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조금 더 위축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약간 잘못된 판단이었죠. 그치. 왜냐하면 박서진 씨를 좋아하는 트롯 팬분들은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새롭게 박서진이라는 인물을 접하는 맞아. 대중들, 다수의 대중들 입장에서는 장구 너무 신선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장구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악기 연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무대에서의 그의 돌파구 같은 거잖아요. 그 낯가리고 앞도 못 쳐다보고 선글라스 끼던 그 옛날에 이제 전국 노래자랑 시절이었나요? 예. 장구로 자신이 갖고 있는 끼와 모든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분출하면서 그렇게 다져온 내공인데 그래서 팬들은 그 장구를 어떻게 보면 뺀다는 건 되게 또 좀 아플 수 있거든요, 마음이. 오히려 갖고 가는 게 맞죠, 그렇게. 그러니까 박서진 씨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여주고 싶다. 증명하고 싶다. 내가 장구 없이도 제대로 트로트계에서 그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근데 요즘에는 그리고 초반에 어쨌든 또 보컬적으로 조금 또 쓴소리를 들었던 것도 맞아요. 근데요 그거를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갈고 닦고 연마해가지고 지금은 완전 감성 트로트, 감성 보컬 트로트로도 충분하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요계에서 박서진 씨의 위상 어느 정도입니까? 위상이랄까 일단 가요계에서 놓고 보면은 뭐 행사를 꽉 잡고 있죠. 어딜 가나 박서진 나온다 하면은 노란 물결 이루면서 최고의 인기 트로트 스타라고 군림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예능에서도 그분의 존재감이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살림남 하면은 이젠 박서진이라고 통할 정도로 이미 완전한 아이덴티티를 딱 붙였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벌써 몇 년째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의 실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스타성, 인성까지도 뒷받침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박서진 씨가 사실은 그 현역가왕 출연 전으로 굉장히 좀 그 미스터트롯에서 떨어지면서 힘들어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인을 지켜줬던 팬들에게 감사해서 전국에서 받는 그 행사비를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게 맞아.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안 올리는 걸로도 제가 되게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 위상이 사실 네. 뭐 3, 4년 이렇게 지났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시가를 올리긴 했어. 그래. 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본인이 받는 그러니까. 타 가수에 비해서 받는 비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자존심이라고 하잖아요. 이 개런티 행사 비용은. 그리고 몸값. 그래서 보통 미스트롯이든 뭐든 나갔다 하면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일단 그러니까 올린 가격을 부른다고 합니다. 왜냐? 그게 내 자존심이니까. 두 자릿수 부르지 바로.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콜이 없어요. 그래도 올린답니다. 왜냐면 내가 그래도 미스터트롯 나왔는데 뭐 이런 게 있대요. 근데 안 올린다는 거는 진짜 의리? 뭐 그분의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올리긴 올렸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동안 계속 이제 균일가로 다녔던 이유가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끝까지 지켜줬던 팬들 너무 감사하다. 전국 어디든지 찾아가겠다. 그러면 그래서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또 관계자들한테도 의리가 되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뭐 별로 잘 못 들어봤고 유명하지도 않은데 저 얼마입니다. 네. 이런 애들 맞아요. 쓰느니 검증된 그럼요. 박서진 씨 쓰자. 박서진 씨를 상당히 오래 전부터 보셨는데 네네. 관련해서 취재 비하인드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인터뷰가 공교롭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논란과 어떤 리스크 이슈가 있다 보니 막 화기애애한 분위기만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았지만 그런 논란 같은 얘기들이 나왔을 때 어떤 가수분들은 뭐 관계자분이 살짝 와서 기자님들 그런 거는 조금 언급을 자제해 주시면 이라던가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애둘러서 뭐 다른 말을 한다던가 요렇게 좀 회피형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분은 정면 돌파형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갖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짚고 넘어가서 차라리 털고 가자. 약간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맞아. 말투도 들어보고 말하는 스타일 자체는 좀 조곤조곤하게 되게 예쁘게 말하는 편이긴 한데 안에 있는 핵심들은 단어들이 절대 회피가 아니에요. 그냥 전공으로 갑니다.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본인의 위기 때 이렇게 기자들까지 불러서 얘기하기가 진짜 쉽지 않고요. 진짜. 사전에 예정된 기자회견 혹은 뭐 언론 인터뷰라고 하더라도 취소하는 경우 많거든요. 많아요. 정면 돌파를 했다. 맞아. 그때 당시 제가 또 정면 돌파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네? 누가요? 기억하고 계세요? 갑자기 또 이렇게 나온다고? 아, 그렇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갑자기 떠올랐던 거는 네. 그날 공교롭게 이제 제가 갔던 그 인터뷰 시간에 보통 아시잖아요. 남자 선배들,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인터뷰를 찾진 않으십니다. 특히 데스크급들 되시는 분들은 그냥 뭐 막내 기자나 이렇게 보내는 느낌이지. 근데 그날 진짜 막 기라성 같은 분들이 저랑 같은 타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 찍소리도 못하고 진짜 가만히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분들의 그 얼굴이 다 비장한 거죠. 이게 얼마나 또 위축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다 한 분 한 분 얘기 경청하고 맞습니다. 막 진짜 공감과 막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손은 그 종이를 찢고 있어. 내가 그거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 사람이 지금 속으로는 너무 많이 떨리고 너무 많이 긴장을 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소명을 다 해야겠다. 내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반드시 모든 걸 다 해결해야겠다. 피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좀 사명, 책임감까지 엿보였습니다. 얼마나 좀 떨렸겠어요. 그리고 박서진 씨 자체가 맞아요. 언론사나 뭐 기자들이랑 되게 프렌십이 있는 스타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응. 소속사도 뭐 프렌들리한 데가 아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정면 돌파해야겠다는 맞죠. 마음으로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서 좀 말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리스크 관리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정면 돌파도 물론 바람직한데 그때가 사실 이제 신인상까지 받고 어쩌면 그냥 문개기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신곡 이슈도 아니었어요. 그냥 다 털고 가고 싶다고 라운드 인터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자 간담회 한 번에 하면 또 편할 수도 있는데도 3, 3, 5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걸 라운드 인터뷰라고 하는데 그런 자리에 이렇게 스킨십을 가깝게 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까지 맞아. 결과론적으로 잘 되잖아요. 그렇죠. 이 진호의 이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오늘 진짜 틈새 시장이 아니라 이건 대놓고 시장이네요, 아주. 근데 박서진 씨가 이제 가요계뿐만 아니라 예능계에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잖아요. 네. 뭐 동생분과 굉장히 좀 티키타카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그쵸. 동생과의 좀 사이는 어떤가요? 뭐 실제로도 사이랄 거, 그러니까 나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비즈니스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매 혹시 있으세요? 네, 있죠. 누나가 있습니다. 잘 지내세요? 네. 대답이 늦는데. 근데 이제 남매가 잘 지낸다는 거는 저도 남동생이 있는데 서로 그냥 안부 확인 정도? 그의 SNS를 통해서 아 얘가 살아있구나 요렇게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누나 잘 지내 밥은 먹었어 이런 얘기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같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티키타카하고 그리고 보면 여동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생에 대해서 잘 알아요. 맞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박서진 씨가 사실 가족애가 굉장히 끈끈해요. 남다르죠. 어쨌든 뭐 형분들이 그쵸, 굉장히 힘든 예. 시기를 겪었고 어머니도 되게 힘든 뭐 그렇죠, 병도 얻었고 네. 하니까 박서진 씨가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끔찍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사실 사천 땅에서 가장 좋은 그 시장 바로 입구 진짜? 근처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진짜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아버지를 그치. 위한 집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살 집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르지. 동생이랑 지금 뭐 수년째 같이 살림남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끈끈한 가족애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뭐 박서진 씨가 살림남 뭐 하차설까지 막 나오고 있고. 이제 또 한간에 좀 많이 화제를 모으기도 하고 놀란 분들도 계실 텐데 요거 일종의 뭐랄까 그냥 어그로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보. 그래서 또 화제도 많이 됐는데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전혀 뭐 그런 조짐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잘 지금도 여전하게 원활하게 촬영을 하고 있고 제작진과의 관계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제작진분들이 그럼 박서진 씨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제작진분들에게 딱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나이스한 사람.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요즘에야 물론 뭐 갑질, 연예인 갑질,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고 제작진들이 참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제작진이 마음에 안 들면 사실 출연자 그냥 목 날아가는 게 한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가 늘 어쨌든 제작진들에 대해서도 일정이라든지 그런 케어적인 부분도 다 본인이 잘 컨트롤을 하고 있고 협조도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잘 지낸다고 합니다. KBS와 박서진 씨가 굉장히 좀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전국 방송이다 보니까 중장년층에서 네. KBS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박서진 씨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맞아. 박서진 씨 입장에서는 그런 인지도를 발판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또 행사 다닐 수 얼마나 있는 좋아. 그것도 있었어요. 초반에 박서진 씨가 나오고 시청률이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인데 더 오를 수 있었던 게요. 네. 카메라가 켜져 있으나 꺼져 있으나 그렇게 행사장을 가면 살림남 홍보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작진한테는 감동 포인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저 지금 촬영 중이에요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살림남 지금 촬영 중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많이들 보고 있으시죠? 뭐 토요일날 몇 시에 하는데 이렇게 홍보를 알아서 해주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시청률이 쑥쑥 오르는 거죠. 정말 이거는 끈끈한 좀 스킨십이 없으면 불가능할 것 같고 진짜로 본인이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연예인들 많죠. 예. 대부분이거든요. 맞아. 이게 왜냐면 굳이 거기 가서 자기 신곡 홍보하기도 바쁜데 근데 이제 여기서 자기만 돋보이려는 게 아니라 살림남이 너무 재밌다는 식으로 그렇게 좀 프로그램 홍보에 직접 발로 뛰었기 때문에 지금 시청률 치트키라는 수식어도 있고요. 그다음 KBS의 아들이라는 수식어까지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그 얘기들이 돌고 돌아서 제작진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럼요. 가식이 아니고 정말 진정성 있게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롱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재밌는 게 우리 박서진 씨뿐만이 아니라 박서진 씨의 지인이자 이제 트로트 가수분들이 같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또 신인 가수들 같은 경우엔 서진 씨를 통해서 얼굴도 알리고 그쵸? 그렇게 좀 같이 시너지를 내는 경우도 있고 또 라인업 현역가왕 그 멤버들 탑7 멤버들이 그때 신승태 씨도 같이 나왔을 때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렇게 좀 트로트 가수들을 이렇게 같이 조명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그렇죠. 트롯 시장에 새로운 성장에 물을 준다. 근데 이거 아시잖아요. 이게 누군가를 자기를 돋보이게 만들고 싶지 보통 누군가를 이렇게 앞세워진다는 게 진짜 대인배적인 그런 면모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충분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우리 김예나 기자님을 좀 더 띄워드렸어야 되는데 나 혼자만 뜨려고 또 이렇게 이제 와서 지금 벌써 본인 자기가 어필. 되네요. 다 그런 부분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박서진 씨의 그 콘서트도 직접 한번 다녀오셨어요. 예, 맞아요. 장충체육관에서 했던 콘서트고요. 그때가 현역가왕 3 전국 투어 콘서트랑 딱 맞물린 시점에 개인 콘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주에 현역가왕 2 콘서트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속 2주 격주 다 박서진 씨를 보러 간 거죠. 그러니까 개인 콘 때는 아무래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또 많이 했는데 그날 비가 진짜 많이 쏟아졌어요. 근데 이게 팬덤 색깔이 이제 노란색이 가면 아이템을 보면 얼마나 팬들이 이 아티한테 진심인지를 알 수 있는데 진짜 주렁주렁
우산부터 뭐 키링 할 거 없이 뭐 신발도 노란색을 신는 분들도 있었고 그냥 그 장충에 비 오는 분위기 하면 어떻게 생각나세요? 노란 우산, 노란 비옷 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흑백인데 노란색들만 컬러로 보이는 약간 그런 착시 효과까지 들었었어요. 와, 정말 팬들이 이렇게까지 사랑해주면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박서진 씨가 팬들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본인도 너무 감사한데 미스트롯에서 조기 탈락했을 때 끝까지 지켜줬던 사람들이 그래. 팬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팬덤과 박서진 씨에게는 이진호밖에 없었어요. 네? 갑자기 잠깐만요. 아니 이렇다니까? 갑자기 나는 지금 이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내가 아는 다른 이진호 씨인가 싶을 정도예요. 진호야 잘했다. 그랬다. 약간 지금 자아가 여러 계신 분이에요. 무서워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아이, 그때 네, 당시 인정할 억울한 거예요. 부분들 맞아요, 이런 게 맞아요. 재조명이 됐고 네. 결과적으로 현역가왕 2회까지 올라가서 우승할 수 있는 좀 발판이 됐다는 점에서 본인이요? 제가요, 박서진 씨 의지가 의지가요? 왜 이제 저는 그냥-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는 자꾸 기승전 본인 미담. 아닙니다. 미담이 아니죠. 저는 열심히 취재를 했을 뿐이지 아. 제가 박서진 씨를 돕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결과론적으로. 그치. 그런 거죠. 돕았다기보다는 그의 진 면모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콘서트장 발로 뛰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인터뷰도 직접 갔고요. 음. 전화 인터뷰 한 번 했는데 언제나 직접 발로 뛴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콘서트장에 직접 가서 취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주말에 하거나 그렇죠. 밤에 하거나 해서 웬만하면 그냥 안 간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가요 기자라면 우리가 주말에 현장 취재 가는 게 좀 디폴트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잠깐의 가요계 찍먹이라고 하죠. 아니라니까요. 진짜 가요 현장에서 많이 만났어요. 발만 담궜기 때문에 저는 콘서트 가면 기빨려요. 박서진 씨 하면 또 성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들이 많잖아요. 네, 뭐 이제는 하나의 무기죠. 그가 갖고 있는 무기. 좀 어떻게 잘 됐다고 보시나요? 네, 정말 제가 실제로 물론 가까이서 정말 봤는데요. 정말 눈, 코, 턱선, 귀까지도 하나하나 잘 빚어놓은 예쁘게 빚었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서진 씨 입장에서는 사실 가요라는 뭐 무기도 있고 네. 가창력이란 무기, 오, 장르라는 무기에다가 그럼요. 외모까지 더해지면서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진짜. 선이 고와요. 그리고 또 뭐 아까도 살 빠졌다 그런 얘기했는데 실제로도 보면 진짜 슬림한 딱 요즘에 너무 예쁜 스타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막 아유 말랐어 이런 느낌은 또 아닌 게 비율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네. 워낙 얼굴도 작고 그다음에 이게 슬림한 예쁜 체형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성분들이 이렇게 심쿵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못 만나봐가지고 모르는데 한번 좀 봐야겠네요 진짜. 보고 싶죠 이제. 너무 못 봤어. 아니 다 TV에서만 보니까 그죠, 알 수가 그죠. 없죠. 되게 예쁘고 멋있어요 진짜. 정말 이렇게 20분 내내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요? 좋은 얘기만 할 수가 있나? 아니 뭐 나쁘다기보다는 좀 물론 이제 굴곡진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슈되는 포인트들도 많고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가 회피하거나 은폐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언제나 정면 돌파 전공법을 택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기가 좀 저도 그러네요. 제가 좀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봤는데 박서진 씨가 알려지지 않은 좀 미담이 있더라고요. 무슨? KBS 뭐 전국 노래자랑에 나갔던 뭐 진주의 한 참가자 네. 학생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친구가 뭐 노래적인 측면은 둘째 치더라도 네. 가정사가 좀 있어서 어머니도 좀 아프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박서진 씨가 보고 본인과 좀 삶이 좀 투영되고 그쵸, 감정이입이 그쵸. 됐나 봐요. 그쵸. 그래서 그 친구에게 따로 좀 후원까지 했다. 아 진짜요? 외부에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안인데 결국 박서진 씨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선행을 그러니까. 베풀고 있었고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기부도 상당히 뭐 맞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누군가에게 계속 알려지지 않은 힘들어하고 있는 소외된 계층 누군가에게 기부한다는 것 자체가 박서진 씨가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요즘은 이제 방송에서 워낙 밝고 또 현역가왕 가왕이란 타이틀도 붙고 되게 멋있고 잘 나가는 딱 이런 소위 인기 스타 트로트 가수가 됐죠. 맞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진짜 힘든 지난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도 가끔씩 보면 살림남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도 안타까운 게 악플이 지금도 사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 그런 단편적인 것만 보고 그냥 너무 예능에 너무 몰입하셔가지고 박서진 뭐 인성이 별로네 막말하네 이렇게만 보시지 않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보면은 대다수의 오해가 좀 풀리기도 좀, 할 것 예, 같고 진짜. 그의 진면목에 대해서도 좀
맞아요. 파악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거는 또 동료들도 그거를 입증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다양하게 해보면 박서진 씨에 대한 미담, 동료애적인 얘기들을 많이 많아요. 들어요. 예. 물론 그가 막 뭔가 이렇게 막 만나고 다니는 스타일 이런 건 아닌데도 그 다른 가수가 자기가 막 친하다기보다는 그냥 옆에서 본 그의 인성을 가끔 말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현역가왕 때 또 다양한 그 참가자들과의 인터뷰를 따로 많이 했거든요. 그때도 뭔가 박서진 씨에 대한 얘기들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노력한다. 그리고 또 우리 장구 치는 친구들한테 롤 모델이거든요. 정말 오래됐어요. 지금 시대 이제 중고등학생들 있잖아요. 장구 시작한 거 다 박서진 씨 때문에. 진짜 박서진 씨로 인해서 정말 제가 다양한 청소년 아티스트들 만나면 무조건 박서진. 민호 친구 있잖아요. 황민호. 그 친구랑 또 단독 인터뷰를 했을 때도 서진이 형 앞에서 그 황민호 군의 장구 퍼포먼스가 현역가왕 때 진짜 화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거를 박서진 씨 앞에서 보여줬는데 정말 감탄하면서 나는 이제 내려가야 된다 그랬나?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뭐 이런 너스레도 떨 정도로 본인이 이제 장구를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을 되게 기특하게 바라보고 응원도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챌린지도 막 도와준다고 얘기. 맞아요. 챌린지도 댄스가 사실 막 이렇게 박서진 씨가 퍼포먼스 이런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얘기는 저기 민호 형 민우 씨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민우 씨의 꽃기호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춤이 이게 막 어려운 건 아닌데 갑자기 어쨌든 사람이 막 갑자기 요청하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밥을 대기실에서 밥 먹고 있는 박서진 씨한테 도와달라고 했더니 밥 먹다가 댄스 챌린지를 도와줬다고 해요. 이게 되게 그 도와주는 게 뭐가 힘들어 하지만 연예인들은 진짜 안 해줘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로 들어봤을 때 박서진 씨가 굴곡진 어려움들을 다 극복했고 그리고 주위에 또 잘 챙겼기에 지금은 좀 자리에 오른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자주 뵈면서 다양한 얘기를 김연아 기자한테 좀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요. 따로 만나고 싶다면서요. 아니에요. 낯가려요 서로. 좀 낯가려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박서진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렇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김연아 기자님 통해서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제 댓글을 좀 잘 보다 보니까 저희 케미도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진호님 아무튼 잘 웃는 모습이 좋다는 댓글을 많이 봐요. 저도 감동이더라고요. 저도 영상 보면서 이렇게 잘 웃으시는 분인데. 알겠습니다. 1시간 넘게 이렇게 출연해주신 김연아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분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또 앞으로 불러주실 때 언제든지 올 거고요. 그리고 지금 조명할 분들이 사실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아마 느끼시겠지만 이게 얘기하다 보면 자꾸 뭐가 끄집어 나와요. 그래서 나도 이제 깨알 홍보 정말 저 열심히 살았구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발로 뛰고 취재해 오겠습니다. 나 정말 원한다. 나 조명 좀 해달라. 맞아. 라고 하시는 분들 따로 좀 연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